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경호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빨리 끌어내. 다른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옌병. 배고파서 밥 좀 먹겠다는데 이렇게 푸대접을 하나. 노숙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노숙자야. 노숙자가 진짜 노숙자가 되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노숙자는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걸까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숙자가 행패를 부리기 1시간 전 강재인이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웨딩드레스 치마에 빨간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결혼식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과연 강재인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머나. 최자영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재인아, 어떡하지? 결혼식이 1시간 후인데. 강재인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에 당황했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런 일쯤이야. 강재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분 드레스 가져왔어요. 최자영이 놀란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재인아, 네가 이렇게 침착할 줄이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엄마, 이제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도윤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니까요. 강재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자영이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해졌다. 엄마가 늘 바랐던 모습이야. 그때 강승우가 방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누나, 하객들이 다 도착했어. 그런데 누나는 왜 이렇게 밝아? 뭔가 좋은 일 있어? 강승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승우야. 누나가 정말 행복해서 그래. 강재인이 대답했습니다. 누나, 도윤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누나를 정말 사랑해.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야. 강승우가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인 씨, 준비 다 되셨어요? 최자영과 강승우가 자리를 비켜주었고 김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재인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강재인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재인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가실까요?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강재인이 김도윤의 팔을 잡고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소박했습니다. 10명 남짓한 하객들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이가 강재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도윤이가 복이 많아. 김도희도 감격해했습니다. 재인 언니 정말 축하드려요. 김보람이 꽃잎을 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외숙모 이쁘다. 강미란과 정호성도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유경이 강승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강승우가 도유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도 곧 저런 날이 올 거야. 황나라가 혼자 앉아서 부러운 듯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나타나서 결혼 선서를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씨, 강재인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김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맹세합니다. 강재인이 분명하고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서 말했습니다. 재인 씨,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강재인도 김도윤에게 반지를 끼우면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도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두 분을 부부로 선포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윤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 최자영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자꾸나. 강재인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로 연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경호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빨리 끌어내. 다른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노숙자가 비틀거리며 피로 연장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옌병. 배고파서 밥 좀 먹겠다는데 이렇게 푸대접을 하나. 노숙자가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신부가 원래 내 며느리였어. 어차피 음식. 남으면 버릴 거 나한테 버리란 말이야. 노숙자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강재인이 피로 연장으로 나왔습니다. 노숙자를 보자마자 강재인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숙자씨.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노숙자가 강재인을 보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김도윤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김도윤이 경호원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숙자씨, 먹을 거 좀 싸서 드리세요. 오늘만큼은 행패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세요. 음식은 먹고 싶은 만큼 포장해 드릴 테니까. 노숙자가 강재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노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이 노숙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숙자 씨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다 지나간 일이지. 노숙자가 음식을 급하게 손으로 집어먹다 말고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입안에선 음식이 가득 차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이 직원에게 음식을 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숙자는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윤이는 노숙자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숙자가 음식을 먹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기찬이 그 녀석. 정말 바보였어. 강재인이 노숙자의 말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숙자씨, 기찬씨는. 강재인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노숙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 노숙자의 말에 강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노숙자가 음식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네. 그녀가 나가려 하는데 강재인이 불렀습니다. 숙자씨, 잠깐만요. 노숙자가 돌아봤습니다. 이거요. 강재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배고프면 먹을 거 사드세요. 고맙다. 은호 때문에 받는 거야. 노숙자가 피로 연장을 떠났고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돌아왔습니다. 최자영이 강재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잘했다, 재인아. 정말 착한 우리 딸. 결혼식과 피로연이 모두 끝난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은호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묘지 앞에서 강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도윤도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은호야, 엄마 왔어. 강재인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결혼했어. 오늘따라 내 생각이 부쩍 더 많이 나서 바로 달려왔어. 강재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거기선 항상 즐겁게 지내야 돼. 엄마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게. 우리 나중에 만나자. 강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묘비 옆에는 황기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황기찬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찬 씨,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김도윤이 강재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길 바랄게. 강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찬 씨가 많은 잘못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많이 뉘우쳤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라 생각해. 다음 생에 또 만나면 그때는 싸우지 말자. 강재인이 일어서서 김도윤과 함께 묘지를 떠났습니다. 둘의 뒷모습이 석양에 비쳐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강재인에게는 지난 날들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옆에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인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김도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강재인이 앞치마를 두른 채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재인 씨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하지만 이제 회사의 대표니까. 그런 일들은 유능한 직원에게 맡기세요. 김도윤이 강재인을 뒤에서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강재인이 김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한편 정호성과 강미라는 함께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호성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성 씨.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강미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강승우와 도유경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빠, 엄마. 강승우가 두 사람을 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어색하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정호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결혼식 날짜는 잡았어? 아직요. 내년 봄쯤에 하려고 해요. 강승우가 도유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경아, 이것도 먹어. 도유경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강미란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이고,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네. 승우가 원래 애교가 많아. 유경 씨도 지난날 상처 다 잊고 새 출발하세요. 도유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명은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황나라는 2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YL그룹에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인맥으로 입사한 것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입사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나라 씨, 축하드려요. 강재인이 황나라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다 언니 덕분이에요. 황나라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저한테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저 거기서 완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 마음 알죠? 그러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하신 거니까 대단하신 거죠. 강재인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승우 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게 서운해요. 황나라가 살짝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쁜데 서운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 줄게요. 강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황기만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쁘긴 뭐가 이뻐. 이 누나 너무 못생겼어. 황기만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한 얘기는 그렇게 막 내뱉는 거 아니야. 황나라가 오빠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아직도 걸어가면 남자들이 쳐다보거든. 세 사람의 대화는 웃음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윤희의 치킨 가게에서는 가족과 회사 동료들이 모여 회식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와, 오늘도 맛있겠다. 김보람이 치킨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보람아, 천천히 먹어야지. 강재인이 달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김보람이 정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윤희가 김보람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보람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보람이가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외숙모. 맨날 이렇게 모여서 놀면 좋을 텐데.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좋아. 그러면 우리 모두 한 집에서 살라? 모든 사람들이 김보람의 순수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맞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강재인이 대답했습니다. 정호성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건배합시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화목한 웃음과 대화가 치킨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교도소 안병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 강세리는 온몸에 피멍이 들고 만신창이가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끔찍한 구타와 폭행의 흔적이 그녀의 몸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침상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세리 씨 정신이 듭니까? 그러나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서는 의미 없는 웃음이 흘러나왔고 투명한 침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나 먼 곳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텅 빈 웃음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사는 혹시라도 그녀의 의식을 되돌릴 수 있을까 싶어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의 입술이 더듬거리며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지식여진 목소리, 부서진 영혼의 조각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바로 강재인이야. 나는 여왕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폭력은 결국 그녀의 정신마저 완전히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강재인과 김도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김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강재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재인 씨, 무슨 일 있어요? 김도윤이 강재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강재인이 김도윤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김도윤이 깜짝 놀라며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됐대요. 강재인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 정말 축하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니. 도윤 씨 기뻐해 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도윤 씨가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저도 기뻐요. 강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 조심해요. 이제 집안일은 제가 한다니까요. 홀몸도 아니면서. 김도윤이 강재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이 정도 일쯤이야. 강재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강재인이 무리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강재인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위해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도윤 씨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강재인이 아기용품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벌써 이름을 생각해요? 김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잖아요. 강재인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강재인이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의 쌍둥이였습니다. 재인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라니 정말 놀라워요. 강재인이 지친 표정이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도연이, 딸은 유진이 어때요? 김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김도현, 김유진.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강재인과 김도윤의 삶은 더욱 바빠졌지만 그만큼 더 행복해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와 유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재인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공주님이 있었어요. 강재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은 왜 어려웠어요? 유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공주님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주님이 많이 힘들었어요. 강재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공주님이 불쌍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좋은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강재인이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공주님 같아요. 유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왕자님이에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방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엄마의 왕자님이지. 우와. 그럼 우리는 진짜 왕자님과 공주님의 자녀네요. 유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왕자님과 공주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 거야. 김도윤이 강재인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이와 유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여전히 치킨 가게를 운영하며 모든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희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고 김보람이는 건강하게 자라나며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미랑과 정호성은 결혼 5주년을 맞이했고 강승우와 도유경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린 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황나라는 YL그룹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좋은 남자친구도 사귀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치매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모든 가족들이 강재인과 김도윤의 새집에 모였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도연이가 그림을 들고 최자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우와, 우리 도연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네. 최자영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봐요. 유진이가 최자영에게 자신이 만든 점토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예술가가 될 것 같아. 최자영이 손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김보람이도 도연이, 유진이와 함께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윤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강재인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재인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정윤이가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도윤 씨를 키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강재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도 복이 많아. 재인이 같은 좋은 아내를 만나서 말이야.
정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김도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하고 있었어. 강재인이 김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김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큰 식탁이지만 모든 가족들이 앉기에는 조금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좁음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최자영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건배합시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재인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따라 나와서 강재인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냥. 정말 행복해서요. 강재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재인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재인 씨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강재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강재인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미래를 말이에요. 진정한 여왕은 화려한 궁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이제 진정한 여왕이 된 것입니다. 자신만의 작은 왕국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